자, 민감한 이슈를 아주 친절하게 짚어주시는 분입니다. 친절한 미숙 씨,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 스튜디오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보니까 이제 늘 말씀하시는 광역의 기초의회 이야기를 네. 좀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2025년 초부터 광역의 기초의회 공무 국외 출장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 받았고 행안부에서 또 표준 조례안 권고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또 다시 최근에 네. 또 논란이 또 불거졌어요. 네,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요. 계속 해야 되는지 하는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러니까 나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 이제는. 뭐 저희는 그런 거는 아닌데 어쨌든 올 초에 2월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 국외 출장 실태 점검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경찰청과 강력시대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예. 부산의 경우 수영구를 제외한 15개 구군 감사계가 지방의회 국외 출장과 관련 감수에 착수하기도 했고요. 그럼 국민권익위는 어떤 내용으로 언제 했냐면 2022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전국의 243개의 지방의회 국외 출장 전반을 점검했습니다. 네. 이 기간에 총 915건의 출장이 355억 원의 예산으로 이루어졌으며 상당수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편법으로 여행 경비를 부풀려 사용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부산 지역 지방의 대부분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이에 이제 그 구군 자체 감사 그리고 예. 경찰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 시의회 구군의회 공무국외 출장에 대해 문제 제기가 없었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보를 하나 받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공무원들만 지금 수사받고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공무원의 그렇죠. 그런 그런 것도 얘기 있었습니다. 하겠죠. 예, 예. 그 당시에는 뭐 관례고 예, 그렇게 맞습니다. 해달라는데 의원들이잖아요. 아니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했을 거지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부추겨서 네. 이렇게 해라는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거 뭐 되면 그렇게 해. 예. 막 이렇게는 공무원들이 근데 마음대로 이런 어떻게 상황이 해요. 최근 구군의 국외 출장이 다시 추진되거나 다녀온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갔다 오고 가려고 하는 와중에 경찰 수사 결과가 일부 발표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갔다 왔거나 아니면 갈 의회가 그런 수사 결과에 여러 가지 정황들이 이제 포착이 된 겁니다. 문제가. 그럼 예. 부산 경찰청 수사 내용 어떤 부분입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이제 2월에 공문을 발송했으니까 그 이후로 이제 수사를 진행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개월 동안 몇 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했는데 기초의회 중 십수명이 실제로 의회 직원의 출장 비용을 대납한 정황을 포착했고요. 이 이제 대납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출장비를 부풀린 정황에 대해서도 의회 공무원 그리고 여행사 관계자를 사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 보도에 따르면 의원이 비용을 대납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부산 지역 기초의회는 현재까지 모두 5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원들이죠. 또 공무원이 출장비를 가다 청구했다는 혐의를 받는 의회는 6곳에 달합니다. 수사 네. 대상자 중에는 실제 형사 입건된 사람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요? 그런데 어떤 의회인지 어느 공무원인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는 게 경찰청의 입장입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전혀 개념치 않고 가감하게 공무국외 출장을 가는 기초의회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부산경찰청의 수사 내용을 이렇게 브리핑을 예. 했겠죠. 예, 근데 그런데 어느 군지는 구체적으로 저는 밝히지 이제 않았습니다. 보면서 예. 기초의회 의원이 네. 그 해당 공무원을 같이 가자 해가지고 네. 본인이 여행비를 내줬다. 네네네. 라는 게 이게 들으면 굉장히 훈훈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그 뒤에 나오는 게 이제 출장비 등을 부풀렸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데려가다 보니까 출장비를 부풀린 게 아닌가라는 출장비를 의혹. 부풀리면 어떻게 하냐면 이건 개인별로 지급하거든요. 그렇죠. 원래 300만 원에 갈 수 있는데 350만 원에 갔다. 그럼 50만 원은 부풀린 거는 의원한테 350만 원 입금되기 때문에 그 통장으로 50만 원을 이제 초과된 비용을 자기가 가지게 되는 거죠. 예. 아니 뭐 자기가 가지는 거야. 뭐 근데 여기서 이제 직원까지 데려가면 네. 그 돈이 더 엄청나게 부풀 역할을 질 거란 맞습니다. 말이죠. 예. 그 이런 상황에도 공무국외 출장 가는 기초의회가 어디예요? 예, 사하구의 동래구의회가 벌써 갔다 왔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 수영구의회가 출장을 갔고요. 중구의회가
이제 갈 것이라고 지난 토요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구에는 보시는 것처럼 올 초 감사에서 공무원 최소 1명이 주의 처분을 받은 의회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던 예. 의회인 거죠. 그런데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 5일간 A팀,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5일간 B팀 두 팀으로 나눠서 갑니다. 그럼 의원은 10명인데 그럼 공무원은 무려 몇 명이 따라가냐면 9명이 따라갑니다. 근데 공무원이 이렇게 주의 징계, 주의 처분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고요. 근데 두 팀으로 나눴지만 같은 나라 같은 도시에 갑니다. 예. 그리고 한 팀은 대학 관련해서 파악하고 생물 다양성 등 생태 관광 모델 벤치마킹 한다고 하고요. 다른 한 팀은 사구 기업의 베트남 수출 및 진출에 대한 현황 및 고충 파악을 통한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공무원들이 가도 될 것 같은데요. 뭐 사구민이나 이 방송을 고충을 처리하려면 예. 의회의 힘도 필요하긴 하죠. 네네네. 일단은 근데 꼭 들어보겠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제 상황이 있었고요. 동래구에는 9월 21일부터 9월 28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미국과 캐나다를 다녀왔습니다. 약 5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가는 출장에다 고령 친화 및 다문화 사회복지 정책, 평생교육, 문화경제, 인프라, 도시재생과 재난안전, 과학기술 등 분야별 우수 정책 벤치마킹 너무 많아서 국제교류 확대 및 공공외교 협력을 위한 기반 마련, 네. 동래구의 지역적 특성과 행정 여건에 적용 가능한 혁신 사례 발굴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으로 가고 있죠. 예. 동래구에는 사구에는 달리 기간 방문 시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구는 그런 게 없어요. 또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과연 동래구 의원들이 가서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을지 이런 목적을 위해 단기간 이렇게 멀리까지 가서 많은 돈을 들여가는데 꼭 국외로 가야 하는지에 의문을 가질 수 없고요. 특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특히 하이라인 파크 논의가 됐다고 사실 진구죠. 우리 동서고가 철거 문제에서. 예. 그다음에 센트럴파크 방문이 부산 상황, 동래구 상황에 맞는지 따져볼 부분입니다. 동래구 의회는 지난 국민권익위 조사 이후 환수금이 있어서 환수도 한 상황이고요. 예산 목적 외 상비약을 구매한 부분이 있어서 담당 공무원 한 명이 주의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 사실 뭐 고령 친화 및 다문화 사회 복지 정책, 평생 교육 및 문화 경제, 인프라, 도시 재생, 재난 안전 이런 그 정책을 알고 싶으면 해당 홈페이지 들어가서 막 찾아보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이걸 입안한 사람들 정책이 만들어진 과정이 궁금하다면 네. 그쪽에서 이 돈으로 그 교수님이나 한명 부르는 게 훨씬 학자를 낫죠. 초청을 네, 해서 네. 강의를 하면 맞습니다. 아마 뒤탈 없이 모든 사람들이 박수 칠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가서 한두 명 만나는 걸로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겠죠. 예. 네네. 자 수영구 얘기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영구는 사실 국민권익위로부터 지적은 받지 않은 구이긴 합니다만 네네. 11월 5일부터 13일까지 7박 9일간 이탈리아 밀라노로 가 있는 이탈리아 상황입니다. 밀라노. 예. 출장 목적을 한번 보시면 수영구의 문화관광 지원과 K문화의 우수성을 유럽 현지에 홍보한다는 겁니다. 뭘 배워오겠다는 건 아니고 자기들이 가서 이번에 홍보하겠다는 홍보다. 겁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이를 토대로 글로벌 문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데 보통 기관을 방문해 벤치마킹할 정책을 배우고 오겠다는 목적이 많은데 수영구의 문화 관광 자원을 홍보하고 유럽 거민과의 교류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구의 역할인지. 근데 사실 지금 10월까지 300만 명의 외국인들이 왔댔잖아요. 예. 네네. 그 중에 가장 핫한 플레이스가 수영구에 있는 강할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구에 가서 이런 걸 홍보해야 되는 상황인지 그리고 한번 보시면 수영구에는 주 밀라노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한국문화원장, 주 이탈리아 대한민국 밀라노 대사를 만나 현지 문화 연계 방안 및 교민과의 교류 방안을 모색한다고 하는데요. 구의 임기가 지금 1년도 안 남았죠. 그리고 곧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죠. 예. 근데 이렇게 뭐 여러 명이 가서 한국의 총영사 대사 문화원장을 만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하고 정말로 수영구의 중요한 일인지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 국외 출장 실태 점검의 후속 조치와 표준 조례안에 따라 이게 적절하게 이루어진 공무 국외 출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보니까 45일 전에 주민 의견 수렴하라는 게 있었어요. 다 45일 전에 한 거는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후속 조치와 행안부 조례 건관이 났을 때 부산 참여연대가 전체 16개 구군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국민권익위하고 행안부가 이런 지적이 있고 이런 표준안이 되었는데 부산 참여연대는 구군
부분이 좀 선도적으로 더 개선된 예. 조례를 할 의지가 없냐면서 저희가 또 만든 예. 표준 조례안을 보냈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할 의지가 없다고, 그렇게 할 아이고. 그게 없다고. 근데 이렇게 의회 사무처에 보냈는데 의원들과는 한 차례 소통도 안 하고 그냥 의회 예. 사무처에서 이 조례를 개정해 버렸더라고요. 사실 지금 기초의회에서 가장 좀 껄끄러운 거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라 참여연대인 것 같아요. 아, 예, 예. 계속 얘기하니까. 근데 이렇게 매년 해도 뭐 그러니까요. 특별히 달라지는 그냥 게 없어서, 그런가 보다. 예. 저쪽은 그냥 계속 얘기하는구나. 근데 이거 진짜 한 차례만 한 번만 언론 보도 나온 걸 모면하면 되기 때문에 세금도 보통이 제재가 있어야 아니고요. 이게 거기에서 벌어지는 예산 책정이나 출장비를 과다 청구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 진짜 크거든요. 1,000만 원 이상 반납한 구의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러면 우리 뭐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엑스포 얘기가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경남도지사가 갑자기 2040 엑스포를 부산 네네. 플러스 경남 합쳐가지고 전남이 함께 유치하자 이런 네. 발표를 했어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까? 이게 이제 부산 경남 같이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들지만 사실은 전남까지 넣는 거는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되게 예. 창발적인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네.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난달입니다. 22일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남해안 미래 비전 포럼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2040 월드 엑스포 공동 유치 논의를 했다고 박안수 경남도지사가 경상남도 학대 간부회에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포럼 안건이나 공식 행사에서는 엑스포에 관련 논의가 없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세 분이 비공식적으로 논의한 것은 아닌가 하는 추측성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었길래 이런 발표가 났다는 것이 좀 의아한데 거기다가 부산 경남은 인접해 있지만 전남도 함께 한다니까 가능할지 의문이 있습니다. 예, 일단 엑스포가 행사장을 분산 개최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고 하거든요. 네. 예, 예. 이런 상황에서 부산 경남은 행정구역이 맞닿은 가덕도 가덕 신공항 배후도시 일대를 염두에 두고 경남은 부산에서 전남 여수까지 이어지는 남해안 섬연결 해상국도가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엑스포 대로를 활용할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경남도지사가 주장을 했고요. 그런데 교통만 이어진다고 엑스포가 가능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또 엑스포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번 엑스포 실패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보지 않았습니까? 네네. 국가의 외교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했는데 그래서 국가 사업으로 공식화하기 위한 여러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런 내부 그런 거 없이 이렇게 뜬금없이 발표가 된 거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뭐 경상남도 도민도 그렇고 부산 시민이 여기에 대한 공감대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비공식 테이블에서 나온 내용을 무책임하게 발표하는 것은 좀 신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민과 시민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그런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부산시는 어떤 입장이에요? 예, 그게 참 기가 찬데요. 기가 차요? 예, 예. 엑스포 백서 공개 안 한 건 아시죠? 네네. 예, 그런데 부산시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면 2030 월드 엑스포 유치 실패 과정을 담은 엑스포 백서를 위해 진행한 시민 여론조사와 언론 여론조사에서 엑스포 재도전 찬성률이 60% 이상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부산 시민의 염원을 반영해 재도전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네. 근데 이 백서는 말씀드린 대로 시민사회가 정보 공개로 비공개고요. 시의회 의원이 달라고 해도 주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백서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나온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엑스포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건 부산시의 사업 추진이 약간 주먹구구식 아니면 근거 없이 진행되는 건 아닌가. 제가 여기 와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슬로건이나 그 상징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 도시 비전을 새롭게 할까요? 리뉴얼 할까요? 1,000명한테 물었습니다. 그것도 60대 70대는 제외하고. 예. 그리고 나서 슬로건과 상징물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 스티커 설문이 줄을 이뤘죠. 그리고 온라인 설문에서는 부산 시민이 50% 이하입니다. 네네. 그래서 여론조사가 정말 그리고 여론조사만으로 이걸 추진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일단 엑스포 유치는 119대 29로 참패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정부는 물론 부산시 언론도 전혀 이런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당일날까지도 거기다 왜 실패했는지 부산 시민에게 공개하고 나서 부산시가 사과가 있어야 되는데 사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엑스포 추진 과정에서 부산시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회의도 거치지 않은 채 박형준 가족의 조연하랑의 전속 가가의 작품이 기념품으로 들어갔었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언론이 질문을 했지만 부산시가 명확하게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엑스포는 해외에 더 홍보를 해야 되는데 국내 홍보를 더 많이 했습니다. 6대4 비율로. 그리고 언론사에 엑스포 관련 칼럼 기사를 거래했다는 의혹도 해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엑스포 실패 이유와 의혹이 해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2년간 부산시 세금만 600원을 썼거든요. 근데 네.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장을 맡은 사람도 여전히 국장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다시 2040 엑스포를 유치하겠다는 것은 정책 추진에 부산 시민의 의견이 그리고 이전의 실패가 전혀 부산시의 교훈이 안 되고 있다라고 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고 예. 내년 지방선거를 또 의식해서 뭔가 예. 메가 이벤트, 메가 사업을 터뜨려서 유리하게 하려는 건 예.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뭘 했는지는 짚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 없이 그냥 재도전하겠다 이게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